남편 외도가 중단된 상태인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재발이 예정된 수순이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 중독자가 파멸의 위기를 느껴야 치료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시는 걸 봤어요. 관계 중독 치료가 되려면 제가 치료가 된 상태에서 우선 외도 재발 등 위기 상황을 겪어야 가능한 걸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대충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도 원리는 조금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외도가 중단이 됐다. 아니면 상간녀와 이제 헤어졌어. 그래서 이제 외도가 중단이 됐어. 그리고 나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는 피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스트레스 피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 남편의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도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어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관계중독이 발생을 하면 한 번 외도를 했다. 그러면은 언제든 지속되고 있거나 또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반응하는 남편이 느꼈을 때 반응하는 여자가 있으면 외도를 하게 될 거고, 아직 없으면 외도가 중단된 상태로 가게 되겠죠. 그 기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 중독은 과연 중증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은 과연 언제 치료가 될 것이냐? 바로 자기 자신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낄 때,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는 고통을 느낄 때거든요. 즐겁고 편안한데 누가 치료합니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던 사람도 뭐 영상을 보면서 또 누구를 보면서 제 영상 보면서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악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왜? 편안해지고 즐거워졌는데 치료의 필요성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치료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중독자들의 특징은 뭐냐?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치료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중독은 그 중독 대상에게 중독의 대상을 행했을 때 비로소 살맛 나는 인생인데, 살맛 난다니까요. 즐거워지는. 근데 왜 필요합니까? 치료가. 그래서 고통을 느끼기 전에는 치료를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의 입장에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영상을 보니까 고통을 느끼면은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고통을 줍니다. 남편을 너 죽어봐라 이래가지고 막 고통을 줍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아내에 의해서 생겨버리게 되면 아내에 의한 트라우마까지 만들어지면서 관계 중독이 엄청 빠르게 악화됩니다. 고통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아내가 주냐고요. 아내가 왜 악화를 시키냐고요. 그래서 상간녀 때문이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인생이 파괴가 가치가 파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간관계가 뭐 단절이 되든 뭐든 이런 방향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고통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왜? 편안해지고 벗어나야 되니까. 그때가 치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그 고통의 원천이 돼버리면 아내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내를 버리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때 남편이 관계 중독을 갖고 있는 남편이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냐? 바로 인간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고통, 그리고 성이 단절되면 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고통, 또 내 나름대로 가치 추구를 하던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되던가, 즉 한마디로 뭐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이게 박살나가지고 파멸되면서 느끼는 고통, 즉 인생 전체가 무너지면서 느끼는 고통이 느껴졌을 때 비로소 치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스트레스 주는 걸 멈춰야 됩니다. 스트레스 주면 줄수록 남편은 아내로부터 벗어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관계 중독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것부터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 자신이 갖고 있는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 아내는 반응해주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반응하는 상간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엄마이면서 내 아내이면서 또한 내 여자이기 때문에 반응해주는 그런 쌈마이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는. 그래서 아내는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으면 남편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상간녀보다도 더 저질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이 남자들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 자신부터 먼저 치료하고 회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회복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잃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때가 바로 치료 기회입니다. 그거 회복된 아내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외에는 진짜 완전히 파멸돼서 자살 위기까지 느끼는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관계 중독 치료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최악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통받고 아픈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내 나름 노력해서 편안해진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치료 기회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에게 느끼든 못 느끼든 나에게 발생된 외상 트라우마를 반드시 치료해서 회복을 하고 나와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때 남편의 치료 기회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름 자신의 관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가능성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내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든 이혼을 하든 대처를 하든 공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때 가서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편안해졌어. 뭘 해서 선생님 영상 보고 편안해졌어요. 어디가 상담했더니 편안해졌어요. 종교로 이렇게 했더니 편안해졌어요. 끝났단 얘기예요. 편안해지면 치료 기회가 사라졌죠. 외상 트라우마는 그대로 작용하는데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바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갑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미 파괴를 시켜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편안해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때 치료 기회입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 치료하세요. 안 그러면 치료 기회 상실됩니다. 외도한 남편보다 더 최악으로 내가 악화돼 버립니다.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남편이 그러면 언제 치료되느냐? 고통을 느낄 때 치료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즉 아내와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때 아내와 아이들을 잃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남편들이 때가 되면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절대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남편의 관계 중독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다 필요 없어요. 외도한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악화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나와 아이들을 즉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늘 당부를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